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사를 가고 주소를 안 알려줘서 한 번은 이사불명으로 이게 송달이 안 됐었고요. 그러자 재판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한 번 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대표한테 발송을 했어요. 그때는 또 폐문부재라고 해서 집에서 아무도 안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법원에서 직접 송달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속 요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로 찾아와서 직접 송달을 하니까 이걸 안 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 물음에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한참 전에 받은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국회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월 한 10일경 안팎으로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재판 기일이 잡히는 건데요. 좀 특이한 것이 이번 재판부가 이 공직선거법상 2심이 3개월 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빠른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제가 예측한 대로 항소이유서를 안 내고 이걸 꽉 채워서 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도 제출 안 됐는데 1월 23일로 재판기일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일쯤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고 한 2주쯤 뒤에 재판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이유서가 제출될 이제 마감 시한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미리 1월 23일에 재판할 거니까 너 알고 있으라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날짜를 갑자기 무슨 다른 일정이 생겼네 어쩌네 하면서 미루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게 뻔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자꾸 미루려는 꼼수가 보이니까 여러 가지 좀 원칙에 따른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안 받고 서류를 일부러 안 받으니까 국회로 전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있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버렸거든요.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 변호인을 야당 대표가 국민 세금 빼먹는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선 변호사에 실제 선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국선 변호사한테만 서류를 보내면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소이유서도 시간 끌면서 늦게 제출할 게 뻔하니까 1월 23일에 재판 열리니까 그때 꼭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은 굉장히 신속히 진행되려고 하고요. 1월 23일 재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데 1월 23일에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재판과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재판에 대응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변호사인데 보통 변호사를 늦게 선임하는 이유는 저 기록 못 봤는데요. 기록 보는데 좀 시간 좀 주세요 해서 재판을 미루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왜 미루기가 힘드냐면 항소이유서를 1월 10일까지 10일경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이유서를 내려고 하면 사건 기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왜 항소를 하는지에 대한 그 서류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기록 파악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부 변호인이 늦게 들어와서 저는 재판 기록 못 봤는데요 해도 재판장 입장에서는 아니 항소이유서 낸 변호사가 있지 않느냐
항소이유서 낸 변호사 위주가 있으니 그 빨리빨리 기록 보고 전체적인 방어권에 문제 없으니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3일을 미리 통보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1월 23일 재판할 테니까 항소이유서 내면서 기록도 다 보고 와야 돼.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준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증인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들 가능성이 있는데 항소심은 원래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1심에서 증인을 아껴두지 않잖아요. 1심에서부터 내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중요 증인을 아껴두지 않아요. 나한테 유리하게 말할 사람들 다 불러보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끊으라고 온갖 증인들 다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증인이 제가 아무리 떠올려봐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신청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 증인 중에 일부는 받아주고 일부는 사건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법상 기한은 2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4월까지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이 재판을 법대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면 재판 기일을 좀 자주 열면 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1심에서 재판을 받았고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과 법리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재판을 좀 모니터링해서 그때 증인 신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통 항소심에서는 2명 또는 많아봤자 한 5명 정도 그렇게 증인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조사를 좀 신속히 한다라고 하면 선고 기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선고되고 이제 대법원 사건을 질질 끌고 싶을 거예요. 근데 대법원 사건은 아시다시피 뭔가 재판이 실질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출석하지 않고 뭔가 증인을 부르지도 않아요. 2심까지 있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저는 할 게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마냥 재판을 끌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게 434억 원이라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선거를 치렀고 이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당연히 이 비용을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것을 질질 끌기가 어렵다. 당사자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형이 확정됐을 때 국민 혈세를 도로 회수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냥 끌기도 어려운 사건이어서 2심이 만약 2월 15일까지 선고가 안 되고 조금 더 늘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대법원이 3개월을 풀로 검토할 게 아니라 법상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이것을 좀 조속히 결론 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 무리가 없는 것이요. 공직선거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이것은 심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법원에 사건이 여러 개 쌓여 있어도 쌓여있는 대법원 사건 중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딱 이거 한 건 남았어요. 왜? 이재명 대표가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고 2심도 지연 전술에 따라서 조금 3개월 만에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월 23일 참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그날 출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항소이유서를 냈기 때문에 변호인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증인 신청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지 본인들 탄핵 재판 관련된 것들은 너무 선별적으로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서두르라고 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탄핵 재판은 버젓이 질 게 뻔하니까 그거는 좀 슬슬 시간 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시간 끌기 지연 전술을 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증인 신청 범위가 합리적인지부터 살펴볼 것이고요. 그게 본인들이 시간을 끌어봤자 오히려 대법원의 결정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차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